영주 사랑 상품권이 모바일로도 출시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동에서는 부부가 홧김에 독극물을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관소마다 버려진 자전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함께 내다버린 폐자전거가 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 커링 대표팀 팀킴의 후원금을 횡령한 장반석 전 감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전통시장에서 사온 차례 음식을 먹은 가족들이 식중독에 걸렸고 안동에서는 부부싸움을 한 50대 부부가 독극물을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명절에 모인 한 가족이 단체로 식중독 증세를 보인 건 지난 13일. 추석 아침 차례를 지낸 가족 11명은 전과 튀김 등을 먹은 뒤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영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사온 차례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말다툼을 하던 부부가 홧김에 독극물을 먹은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1시 반쯤 경북 안동의 한 주택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53살 A씨와 부인 54살 B씨가 약물을 먹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부부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릉도에서는 관광버스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관광객 등 3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버스 2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주보며 달려오다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석 전날인 12일 저녁 8시 반쯤 구미의 한 섬유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15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연휴가 끝난 16일 아침 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가스가 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도로에 있던 포크레인 유압유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타고 나가면 잠깐 세워둘 곳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보관소마다 버려진 자전거들이 자리를 다 차지한 건데요. 양심과 함께 버려진 자전거를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시 고속버스 터미널 앞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체인은 녹슬고 바퀴는 바람이 빠져 못 쓰는 자전거들이 수두룩합니다. 언제부터 세워둔 건지 구석구석 거미줄에 바구니는 쓰레기통이 따로 없습니다. 보다시피 이게가 고속버스 관광객인데 오고 가가는데 자전거가 너무 오래 방치되고 쓰레기도 많이 차이고 소골이 있으니까 저 쓰레기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보기 싫고. 자전거도 모자라 오토바이까지 장기간 방치해둔 곳도 있습니다. 경고장을 붙여봐도 주인이 나타나 처리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들 때문에 정작 자전거를 잠시 보관해야 하는 이용자들은 그냥 세워둘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 시내 무단 방치 자전거는 연간 900여 대, 150여 곳에 이르는 보관소의 60%를 차지합니다. 도로동에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통행이 불편을 초래하고 전용 고도 경주의 도시 미관을 해치므로 자전거를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 바라며 또한 자전거를 타실 때 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타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폐자전거 수거 비용은 한 대당 3,000원 선. 몇천 원 아끼려 양심과 함께 버려진 자전거가 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시민이라면 내년 7월까지 방법을 찾으셔야겠습니다. 대구시가 무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는데요. 단속 전 이 시민들과 마찰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는 올해 조기 폐차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내년 7월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구시가 노후 차량 단속을 강화합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진 날 도로를 달리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무인 단속기에 찍혀 자동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시는 이 무인 단속 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하고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교차로 19개 지점에 25대를 설치합니다. 올 5월 기준으로 대구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2만 대를 넘었습니다. 전체 등록 차량의 10%를 차지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추가 예산을 들여 기존 66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에 148억 원과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사업에 56억 원이 투입됩니다. 당장 단속을 시행하기 전에 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삼는 시민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조처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저공해 조치 이행과 비상저감 조치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선 이미 무인 단속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대구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지난 7월 1일 영주에서 지역화폐인 영주사랑 상품권이 출시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이 상품권과 함께 모바일 상품권을 동시 출시해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모았는데요. 추석 연휴 모바일 상품권 사놓고도 쓰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연휴 첫날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추석에 장을 볼 때 쓰려고 모바일 영주사랑 상품권 30만 원치를 샀는데 5천 원밖에 쓰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는 것. 댓글에서는 아직 정착이 안 된 것 같다.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해야겠다는 등의 내용이 달렸고 심지어는 이런 상품권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직접 시장에 가봤습니다. 네, 저도 모바일 상품권을 직접 구매했는데요. 실제 시장에서 사용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사랑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은 건어물 가게. 모바일 상품권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해드려요. 그럼 모바일로 하셔요. 하지만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상인이 한 번도 모바일 결제를 해보지 않아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자가 직접 결제를 이어갔습니다. 이게 잘 모르니까 불편하고 그냥 상품권 하는 게 더 훨씬 더 낫겠어요. 상인들 입장에서. 예, 상인들 입장에서 익하고 섞고 하는 게 많이 불편해요.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가맹점. 소비자가 모바일로 결제를 하면 상인이 자신의 핸드폰 앱에서 결제가 된 걸 확인해야 하는데 앱으로 들어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번거롭다고. 돈도 계산이 안 맞아지고. 바쁠 때는 이렇게 언제 이거 계산하고 있고 이거 확인하고 있어. 불편해. 예를 들어 손님이 지금은 1대1로 이래 있으면 괜찮지만 두 사람이라도 와 있을 때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서 밖에 나가 다른 손님 받아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불편해. 앱 설치 자체를 하지 않은 상인도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가맹주들이 사용하는 앱 가입과 설치가 번거로워서 점주와 명의가 달라서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안 되는데 그러면 어플이 안 깔려. 영주시는 영주사랑 상품권을 출시한 뒤 지난 15일까지 약 16억 3천만 원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모바일 상품권은 16%로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합니다. 영주시는 민원이 잇따르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이제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방안을 찾고 있어요. 보통 시장 상인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시기가 좀 힘드니까 뭐 상인회 쪽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든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바일과 종이 상품권을 동시에 출시한 영주시. 앞으로 지역 화폐 정착도 선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의 후원금을 횡령한 장반석 전 감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16일 업무상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장반석 전 감독을 구속 기소하고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종 보조금과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으로 모인 후원금 가운데 1억 6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고용 취업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8월 고용 동향을 보면 경북 지역 고용률은 62.5%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실업률은 2.7%, 실업자 수는 4만 1,000명으로 2017년 12월 이후 20개월 만에 실업률은 2%대, 실업자 수는 5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경북도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40, 50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에 힘쓸 계획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가 34억 원에 거래되며 지역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지난 7월 수성구 범어동의 A아파트 펜트하우스 전용 면적 230제곱미터 한 채가 34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전까지 대구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지난해 8월 거래된 달서구 B아파트 펜트하우스로 거래가는 26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 대구에서만 하루 평균 2,377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 조사에 의하면 올 추석 연휴 기간 전체 신고 건수는 9,599건으로 지난해보다 15%가량이 늘었습니다. 신고 원인별로는 구급 상담이 3,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 안내 1,800여 건, 구조 구급 1,600여 건, 화재 신고 4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경주를 찾은 관광객이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동궁과 월지에 3만 3천 명, 대릉원에 2만 5천 명 등 모두 20만 명이 경주를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문관광단지에는 한가위 특별 이벤트와 보문 수상 공연 등이 열려 단지 내에 있는 4천여 객실이 만실을 이루는 등 12만 명이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선포식이 오는 20일 영주 소수서원에서 열립니다. 영주 소수서원과 안동 도산서원을 포함해 전국 9곳의 서원을 묶은 한국의 서원은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 14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20일 열리는 등재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축하 행사를 비롯해 선비 대상 시상식과 서원 관광 활성화 심포지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전국 첫 치매안심병원이 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제1호로 지정된 경북도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16일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안동 치매안심병원은 세계 전용 병동에 병상 133개를 갖추고 입원실과 심리치료실, 공용 거실 등 시설과 신경정신과 전문의,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의 전문 인력도 배치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치매 환자의 치료가 사실은 특히 요양병원에서는 수용 개념이 컸었는데 이제 치매 전문병동으로 남으로써 거듭남으로써 환자를 위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기업을 돕기 위해 1,000억 원 상당의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거래 감소 중단, 계약 파기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일본 수입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기업 등입니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으로 경상북도는 대출 이자의 3%를 1년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청 또는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북도는 이번에 추가로 확보한 국비 70억 원에 지방비 53억 원을 더해 모두 123억 원을 들여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나무를 베어내고 지상 방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는 모두 15만 본으로 내년 봄까지 10만 본가량이 추가로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산시의회가 올해 국외연수비 5,250만 원, 1인당 350만 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전원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해 올해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고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로 외유성 연수에서 벗어나 연수제도 개선과 의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16일 오전 주한 잠비아 대사가 새마을운동을 전수받기 위해 경상북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주한 잠비아 대사가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사업에 대해 듣고 자국에도 보급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새마을운동 전수뿐 아니라 경북과 잠비아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경북은 2005년부터 해외 새마을 세계화 사업을 시작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15개 나라 55개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는 등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못 페스티벌이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수성못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수성못 페스티벌은 음악과 책이 함께하는 축제로 거리 예술가와 생활예술 동호인들의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는 동시에 상화동산에는 책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야외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또 수성못 산책로에는 예술 소품을 직접 제작, 구매할 수 있는 예술의 거리가 조성되고 28일에는 수성못 인근 들한길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하는 푸드 페스티벌도 열립니다. 대구 수성구의회가 대구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은 5년마다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하면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와 경북 콘텐츠진흥원이 독립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운동 역사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안동 투어 패스를 출시했습니다. 안동 투어 패스는 모바일 관광 상품으로 지역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관광 자원과 편의시설을 연계해 관광객들이 다양한 지역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들은 이 상품으로 유교랜드, 임천각 독립운동 VR AR 체험존, 월영교 황포도배 등을 48시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하회마을,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도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최대 44%를 할인받을 수 있고 포털 사이트와 오픈마켓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늘을 올려다보면 기분이 참 좋아지죠? 당분간 쾌청한 하늘이 계속되겠고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파란 가을 하늘 보기가 참 좋은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 구름 양이 적어서 볕은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17일 아침에 14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7도까지 기온이 오릅니다. 10도 넘게 낮과 밤의 기온차가 나니까요. 체온 관리 신경 써서 해주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지난주와는 달리 이번 주는 맑은 날들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만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주 중반부터는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늦더위도 꺾이겠습니다. 그만큼 아침 저녁 공기는 한층 더 쌀쌀해지겠는데요. 날씨 좋아졌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시기일 때 감기 걸릴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